암 알아야 이긴다 암스쿨TV. 안녕하십니까. 암스쿨TV 전영조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10편에 걸쳐서 미 국립암연구소의 면역요법에 대한 그 연구 자료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요법이 뇌종양의 가장 대표종인 교화종 치료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2018년 5월 24일 국립암연구소에서 제공한 논문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양 공격용으로 면역체계를 이용하는 암치료법은 점점 더 많은 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딱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이게 뇌종양입니다. 성인의 뇌종양 중 가장 흔한 종류가 교화종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화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환자들의 수명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뇌암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화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면역치료가 다른 치료법들이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연구와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서 그들은 면역요법으로 백방의 수단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화종 초기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유망해 보이는 몇몇 면역 기반 치료법들은 더 큰 규모로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들조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시드니 캠벨 종합암센터 뇌종양 면역요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림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상 임상실험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교화종에 대한 면역요법 3상 시험을 치러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무적인 신호라고 임 박사가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연구원들 사이에 효과적인 교화종 치료법으로서 면역치료의 전망에 대한 낙관론은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소와 전문 클리닉에서 연구를 통해 연구원들은 중요한 질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뇌와 교화종 자체가 주는 독특하고 위협적인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종양학 역사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버트 박사는 교화종 면역 기반 치료법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모든 암 치료법은 매우 심각한 장애물 중 하나인 혈액-뇌 장벽의 영어로 Blood an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요. 혈액-뇌 장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혈액-뇌 장벽이란 것은 빽빽하게 차있는 어떤 특정 세포들로 이루어진 두꺼운 층은 혈류에 순환하는 바이러스나 독소 같은 위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막은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 치료제가 종양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면역체계가 작용하는 방법이라는 문제가 또 있다고 임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뇌의 면역 환경이 다른 기관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는 다른 장기들과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몇 가지 이유로
뇌의 면역세포 구성은 다른 장기에 있는 면역세포처럼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임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화종 종양은 면역 반응을 둔화시키는 데 특히 능숙해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교화종 내부와 그 주변의 많은 면역세포들이 고갈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면역요법의 주역이 되어야 될 면역세포들이 치료 현장에서 점점 말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 암세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포가 그들의 활동을 자극하는 데 필요한 분자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종 잠재적으로 위험한 뇌부종을 조절하고 교화종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스테로이드가 면역 반응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역치료 임상시험은 처음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길버트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크메이트 143이라는 임상시험에서 교화종에 대한 면역 관문 억제제의 사상 초유의 삼상 임상시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관문 억제제 옵디보는 표적요법 제제 아바스틴으로 치료받은 임상 참가자에 비해 진행성 교화종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옵디보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약 40%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다고 길버트 박사는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면역 치료제가 교화종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종양이 치료에 반응하여 자라거나 혹은 줄어드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MRI와 같은 표준 화상 기술은 뇌종양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길버트 박사는 말합니다. 몇몇 작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영상 방법을 통해서 증명했듯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는 종양과, 이건 악화되고 있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또 적극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야기된 염증으로 둘러싸인 종양, 즉 가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 가짜 진행의 경우에는 종양이 실제로 치료에 반응하고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증명하지 못하여 치료가 조기에 중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 뇌종양 면역요법센터 소장인 오카타 히데오 박사에 따르면 이 모든 이슈들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카타 박사는 우리는 그런 암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제 뇌종양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놀랄 것도 없이 관문 억제제는 교화종에 가장 광범위하게 시험되고 있는 면역요법 접근법입니다. 식약청은 복수의 관문 억제제를 점증하는 암 종류 목록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했으며 체크메이트 143이라는 임상시험의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이런 약물들이 교화종 환자를 대상으로 1, 2상 및 3상 임상시험에서도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암에 대해 이미 승인된
관문 억제제의 사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암에서는 단지 소수의 환자들만 이러한 약물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관문 억제제가 포함된 임상시험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어떤 환자가 이런 약물에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를 찾고 있습니다. 교화종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요법의 접근법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끝장을 볼 것이라고 듀크 대학 의료센터의 신경외과 과장인 존 샘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라건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실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샘슨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교화종에서도 관문 억제제는 다른 형태의 면역요법을 포함한 치료법과 결합도 함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면역요법 조합이 교화종에 대한 관문 억제제가 작용하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연구소의 신경종양학과는 이런 증거를 토대로 면역요법제 조합을 인간을 대상으로 한 1상 2상 임상시험에서 테스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표준 화상 혹은 영상 스캔을 사용하여 치료 반응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길버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종양 반응이 종양 진행으로 오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즉 자체 위험을 수반하지만 수술을 더 많이 함으로써 영상으로는 질병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종양의 면역 반응에 의한 실제 염증인지 여부를 더 정확히 평가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교화종 치료법으로 연구 중인 면역요법의 또 다른 형태는 치료용 백신, 즉 이미 걸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교화종 환자의 대부분 3상 임상시험으로 전진하려는 최초의 치료용 백신은 모두 실패했고 표준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생존율의 향상도 없었습니다. 린도페피무드라는 이 백신은 종양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8이라고 불리는 돌연변이 된 형태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들을 공격하기 위해 면역 체계를 준비시켰습니다. 교화종 세포들은 종종 상피세포 성장인자 8을 지나치게 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백신인 DC백스L이라는 백신은 현재 3상 임상시험에서 종양을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교화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DC백스L은 수지상세포 백신의 일종으로 이것은 환자로부터 채집하여 종양의 표면에 있는 여러 단백질 또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수지상세포라고 알려진 면역세포입니다. 최근 이 실험의 예비 데이터가 발표되었지만 치료 그룹별 데이터가 아니라 시험에 참가한 전체 환자에 대한 생존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이 시험에 자금을 지원한 제약사의 발표에 의하면 그 실험에서 또 한 차례의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린도페피무트를 개발한 듀크 대학의 샘슨 박사 팀은
40세 이상의 일반인들에게 아주 흔한 바이러스인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유발된 항원을 발현하는 종양세포를 표적으로 삼도록 인공적으로 조작한 수지상 세포 백신을 테스트해 왔습니다. 아직 불분명한 이유 때문에 건강한 뇌세포는 아니지만 교화종 세포들은 이런 거대 세포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샘슨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듀크 대학의 연구원들은 교화종 환자들에게 백신을 테스트한 몇 가지 소규모 임상시험의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건 혹은 3건의 연속적인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들은 치료 후 2년에서 5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